자,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섬유화판, 파이버스 캡이라고 이런 플라크가 변화가 되는데 저희 때는 내과 책에 이런 게 없었는데 이렇게 섬유화판이 우리가 모래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석회화를 시멘트로 갈게요. 여러분 석회화만 그러니까 그 모래만 있는 것보다 이제 모래 반죽보다는 모래에다 시멘트가 있는 게 더 단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냥 모래만 이런 플라크가 있는 것보다 이 모래에다가 석회화가 다시 합쳐지면 더 위험하게, 더 단단하게 뭔가 이런 석회화가 진행이 되게 되면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 석회화의 크기도 굉장히 큰 석회화보다는 좀 말랑말랑하고 작은 석회화들이 더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루멘 내강에 석회화가 있다면 굉장히 위험하고요. 되게 밖에서 제 임상 경험은 주로 심장의 혈관 밖에서 석회가 진행되는 게 되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가 높게 되면 굉장히 독립적으로 심혈관 이벤트가 많이 증가되는 거 보면 특히 이런 석회화가 안에서 진행됐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것은 치료를 좀 받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했던 거 봐도 역시 남성에서 아까 말씀드린 오스텔칼신이 떨어지니까 이런 당연히 오스텔칼신의 그런 카르복실레이트 된 이러한 칼신이 떨어지더라라는 보고를 했었고 우리가 몸에 다양한 이 아로의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되는 방향, 비타민 D가 떨어진다. 그다음에 호모시스틴이 오른다. 이 혈관 염증 수치거든요. 그다음에 아포비는 LDL의 어떤 이러한 콜레스테롤의 어떤 마커인데 이런 것들 콜레스테롤 LDL이 올라가는 이런 마커들이 올라갈 때 이 캑스가 많이 높더라라는 보고를 저희가 했었고 그래서 정리를 우리 같은 일하시는 교수님께 정리해 주셨는데 이런 호모시스틴 혈관에 염증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호모시스틴 여러분 되게 우리 검진에도 많이 보는 그런 마커예요. 이런 것들이 올라가게 되면 몸에 염증 반응이 많이 일어나는 이러한 몸의 그런 염증 반응 결과 플러스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섭취하는 칼슘이 뼈로 안 가고 혈관을 많이 돌게 되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소프티슈의 이런 칼피케이션 석회화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지만 담석이나 신결석 빼고는 뭐 통증을 유발하는 근데 더 크리티컬한 게 굉장히 위험한 게 혈관에 석회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석회화가 심장에 많이 유도가 되더라라는 보고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체지방 특히 내장 지방이 증가되는 상황이라든지 혈압이나 당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RS가 많이 증가된 상황의 어떤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진 상황에서 두 가지 아까 모래가 많이 형성되는 상황 또 하나는 석회화가 많이 그러니까 시멘트가 많이 만들어진 상황이 많이 합쳐지게 되면 혈관에 이런 칼시피케이션 석회화가 훨씬 더 많이 진행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석회화가 진행되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좀 관리를 하면 좋을까? 아까 EAT 말씀드린 대로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도 하고 스타틴도 생각하시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심혈관 리스크를 따져야 되는데 심혈관 위험을 따져야 되는데 여기 ASCVD라는 거는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가 평가하는 건데 나이, 성별, 여러 가지 약 드시는 거, 담배 태시는 거 이런 거 쭉 해서 우리가 스코어가 있는데 딱 자동으로 우리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계산이 5% 미만이면 로우 리스크 그다음에 5에서 7, 7.5에서 20 이상 이렇게 위험도에 따라서 이렇게 적어도 약간 위험도가 있는 분들이 석회화가 있다. 라고 되면 제로면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겠죠. 근데 제로가 아니고 상승됐는데 100 미만이냐 100 이상에 따라서 약간 틀립니다. 물론 이것들이 전 세계적인 가이드라인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권고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석회화 수치가 100 미만이게 되면 콜레스테롤 약을 쓰는 것을 좀 고려해봐라 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캑스가 100 이상이 되면 스타틴을 권유하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냥 다 뭐 드리는 것보다는 꼭 스타틴을 써야 될 환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당뇨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만약에 캑스가 올라갔다 그럼 그다음에 가족력도 있다 해서 CVD 올라갔다 그러면 스타틴을 쓰는 것이 권유한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권고는 자 그러면 콜레스테롤 내리는 약을 꼭 써야 되나 보시게 되면 콜레스테롤 약을 썼는데 이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효과 외에도 이 스타틴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혈관의 석회화를 일으키는 그 과정을 억제해 준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콜레스테롤 약을 쓰는 게 단순하게 지질만 떨어뜨린 LDL만 떨어뜨리는 효과뿐만 아니고 여기서 더 가서 석회화를 일으키는 이러한
일단 과정도 약간 억제하는 그러한 결과를 효과를 보였다라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치료자분들은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고 이거는 전문가 오피니언이지만 스타틴, 콜레스테롤약을 쓰지 않았던 분과 비교해 가지고 만약에 이런 켑스가 있었던 분한테 쭉 썼던 분과 안 썼던 분을 봤더니 스타틴을 안 썼던 분은 이런 켑스가 쑥 진행되는 이런 보고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스타틴, 콜레스테롤약을 계속 한 4.8년 정도 데이터인데 썼던 분에서는 이런 켑스가 적어도 약간 진행이 덜 되더라라는 보고를 했었기 때문에 이건 아직까지 가이드라인보다는 표준적인 가이드라인보다는 전문가적인 이런 오피니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치료자 또는 여러분들이 검사하시면서 계속 켑스를 하고 있었던 분이라면 조금 참고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한 100 이상 정도면 스타틴을 쓰는 것을 고려해 보라고 돼 있고 만약에 55세 이상인데 이면서 100보다 약간 켑스가 떨어져 있다 그러면 한 번쯤은 고려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고 켑스가 증가되면 이 심혈관 질환 리스크도 증가되는 걸 당연히 말씀드렸죠. 자, 그다음에 어떤 종류의 스타틴, 어떤 강도의 스타틴을 쓸까라는 보고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까 100 미만은 조금 이렇게 약한 스타틴을 써도 될 것 같고 100에서 300 정도는 적어도 중등도에서 고강도의 저용량을 쓰는 것을 권유하고 적어도 100 이상이 되게 되면 여기다가 스타틴, 콜레스테롤약 플러스 로우도즈 아스피린을 병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고요. 만약에 300 이상이면 굉장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아주 조금 강한 스타틴을 쓰면서 로우도즈 아스피린을 병행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